새벽간 트럼프의 이란 관련 강경 발언이 나와주며 시장의 매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수렴 상단 돌파에 실패한 이더리움은 반전 캔들 패턴까지 등장하며 강한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과연 이대로 주요 지지선까지 무너지며 추가 하락이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하며 다시 상승 추세로 방향을 돌려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의 방향성과 함께 어디에서 진입할 것인지,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세훈입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공개한 매매 성적은 총 35승 4패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떠한 기준으로 매매를 했는가입니다. 저는 진입하기 전에 어디에서 들어갈지, 어디에서 수익을 챙길지,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어디에서 관점을 바꿀지까지 미리 정해놓고 매매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갑자기 움직여도 감정적으로 따라 들어가거나 조금 흔들린다고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기준들은 결과가 나온 뒤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입 전 관점부터 실제 진입과 목표가까지 가능한 한 먼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35승 4패 역시 이런 매매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쌓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모든 매매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맞았을 때 계획한 자리까지 수익을 가져가느냐겠죠. 혼자 매매하시면서 가격이 오르면 뒤늦게 따라 들어가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정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 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자리를 기다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진입 가격만 보는 것보다 그 자리를 기다리는 이유까지 함께 보시면 실제 매매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실 테죠. 그럼 오늘 이더리움은 어떤 구간을 보고 있는지 오늘의 목차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이더리움에 대한 직전 관점 복귀고요. 두 번째 목차,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적 분석. 세 번째 목차, 결론 및 매매 전략으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차, 직전 관점 복귀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저는 현재 이더리움이 가격과 이평선이 한 곳에 모이는 응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은 하락 신호, 1시간봉과 4시간봉은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미리 정하기보다 응축 구간이 어느 쪽으로 풀리는지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후 1시간봉에서 1890달러의 저항과 62평선, 242평선 돌파에 실패했고 스토캐스틱의 하락 시그널로의 전환, 그리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까지 나타나줬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숏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에 따라 숏 포지션의 진입을 완료하였고 혹여나 응축 구간의 상단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상승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손절가는 진입가 대비 짧은 1907달러로 잡았습니다. 즉 틀리면 짧게 끊고 맞으면 하락을 가져가는 자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손절가에 도달을 했고 이번 매매는 작은 손실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적인 매매 기록은 35승 4패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 번의 손익보다 오랫동안 이어진 이 응축 구간이 어느 방향으로 풀리는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상단을 돌파하며 상승할지 아니면 지지선을 이탈하며 하락으로 이어질지 다음 목차에서 현재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이더리움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먼저 작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장기 박스권 안에서 점점 움직임이 좁아지는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쪽 수렴 상단에서는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고 아래쪽 수렴 하단에서는 반대로 지지가 나와주면서 가격이 그 사이에서 점점 압축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수렴 상단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수렴 하단을 이탈하느냐, 여기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아래쪽으로 이탈한다면 수렴 하단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1850달러 매물대까지 함께 무너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850달러까지 무너지면 하락 방향으로 힘이 제대로 붙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수렴 상단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위쪽에 있는 1940달러에 위치한 매물대까지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수렴선만 돌파하고 1940달러에서 막히거나 수렴 하단을 이탈하고 1850달러에서 막혀주게 된다면 기존 수렴 구간이 조금 더 넓은 박스권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핵심은 수렴 구간의 상단을 돌파, 수렴 하단을 이탈한다고 해서 강한
상승, 강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아래로는 1850달러, 위로는 1940달러까지 함께 돌파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강까지 확실하게 벗어나야 현재 응축이 끝나고 본격적인 반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선입니다. 먼저 일봉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일봉 22평선을 돌파한 뒤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중간중간 약하게 상승하거나 약하게 하락하거나 하고 있지만 현재 가격은 1800달러에서 1980달러 사이에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은 중간 이평선들의 움직임보다는 위아래 주요 이평선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에서는 122평, 아래쪽에서는 62평을 확인할 계획이고요. 122평선까지 돌파해주게 된다면 25년 말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 첫 122평선에 돌파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일봉 기준 상승 반전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22평을 다시 이탈한 뒤 62평선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하락장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시간봉입니다. 현재 4시간봉은 모든 이평선이 한 곳에 모이며 강한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의 상단을 돌파한 뒤 현재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실제 상승이 강하게 나오려면 앞서 확인했었던 수렴 상단과 근처 매물대까지 함께 돌파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242평선과 수렴 하단이 겹치는 1775달러 부근을 강한 지지선으로 볼 계획이고요. 해당 구간과 근처 매물대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하락 방향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봉입니다. 현재 1시간봉은 242평선을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 20, 60, 122평선의 순서로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래쪽 122평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역배열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상승 추세보다는 응축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까지 응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의 배열 자체보다는 어느 저항을 돌파하고 어느 지지선을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겠고요. 1시간봉의 저항선인 22평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수렴 상단의 도달 혹은 돌파 가능성을, 반대로 122평선을 이탈한다면 하락 방향으로 응축이 풀릴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핵심은 일봉은 122평과 62평, 4시간봉은 응축 구간의 위아래, 1시간봉은 22평과 122평 중 어느 쪽을 먼저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입니다. 먼저 일봉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일봉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방향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시그널의 형태입니다. 여기에 가격도 일봉 22평을 돌파한 뒤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따라서 현재 흐름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2평 부분까지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은 단기 중기 스토캐스틱의 하락 시그널, 그리고 장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상승 기울기가 유지되며 장기 기준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현재 추세는 정배열에 가까운 형태이기에,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스토캐스틱의 하락 시그널보다는 장기 스토캐스틱의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 시간봉인 일봉에서는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4시간봉의 단기 중기 스토캐스틱의 하락 시그널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 구간의 핵심은 장기 스토캐스틱의 상승 시그널이 저항선의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시간봉은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의 상승 기울기, 장기의 하락 기울기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특히 이평선의 배열마저도 상승 추세에 가까운 모습이며 추후 장기 스토캐스틱까지 완화 이후 상승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또에서는 수렴 상단과 하단 중 어느 쪽을 먼저 돌파 이탈하는지, 그리고 1850달러와 1940달러에 위치한 매물대까지 함께 돌파하는지가 중요한 구간이겠고요. 이평선에서는 전체적으로 응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열보다는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봉, 그리고 4시간봉 장기 기준, 1시간봉의 단기 중기 기준 상승 쪽에 유리한 형태이고요. 저항선 구간의 돌파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상승 방향성이 유리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재 혁심은 응축 구간이 어느 방향으로 풀리느냐입니다. 다음 목차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방향의 진입이 더욱더 유리한지와, 그리고 실제 진입 구간과 목표가, 손절가까지 최종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차, 결론 및 매매 전략입니다.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이더리움은 장기간 응축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진입 자리는 수렴 하단에서의 롱, 수렴 상단에서는 숏처럼 손절은 짧게 치고 목표가는 길게 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현재 흐름은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22평선의 돌파 지지, 스토캐스틱의 상승 시그널처럼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고, 4시간봉에서는 장기 스토캐스틱의 유지, 응축된 이평선 상단을 돌파한 뒤 지지 등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1시간봉 역시 단기와 중기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면서 상승 시그널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죠. 따라서 현재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판단해 1시간봉에서의 저점 구간 진입과 반전 캔들 패턴 등을 이유로 미리 롱 포지션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수렴 상단이 위치한 1915달러를 보고 있고요. 해당 구간에 도달한다면 일부 수익을 먼저 챙기고 수렴 상단까지 돌파해주게 된다면 남은 포지션은 계속 가져가면서 추가 상승 구간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손절가는 수렴 하단과 가까운 매물대가 무너지는 1848달러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구간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현재 상승 관점이 틀렸다고 보고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1848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으로는 1800달러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이 나와주거나 응축이 하락 반영으로 풀리면서 낙폭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는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롱 포지션에 진입한 상황이며 1915달러에서는 일부 익절, 1848달러 이탈 시에는 손절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후 포지션 진행 상황이나 현재 관점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실전 노트방을 통해 후속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응축 구간이지만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흐름을 종합해보자면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1915달러를 1차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돌파 시에는 일부 익절 후 추가 상승까지 가져갈 계획입니다. 손절가는 1848달러이며 만약 이탈 시 1800달러 부근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실전 노트방에서는 진입전 관점부터 실제 진입, 익절, 손절 관점이 바뀌는 과정까지 모두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차트를 보면서 매번 반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제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